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형님, 응. 내가 뭐 좀 도와줄까? 문자로 뭐 이게 언론인들 돌아다니는 내용들 내가 좀 보내줘. 뭐 어떻게 할까? 아니,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네, 그 전혜택 그 새끼는 아주, 네, 진짜, 아유, 내가 진짜 말을 안 들어지, 진짜, 네, 나쁜 놈,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을 만나 들으면 쟤는 망하게 돼 있어. 예. 쟤는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고 다니나, 그거 좀 확인 좀 한번 해봐요. 아, 그냥 위험한 사람이거든, 지금? 네. 근데 요즘 좀 힘이 잃지 않았나? 계속 더 난리야? 난 용서 안 할 거야. 다 죽어와봐. 아, 내가 그랬지. 내가 어떻게 죽나 보라 그랬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네. 얼마나 이게 진짜 사실이 왜곡되고 진짜 내가 그랬지. 판결문 한번 보라고. 근데 안 봤잖아. 판결문 한번. 예. 정대태가 하는 거 이만한 내가 저기 국정감사 자료 봤거든. 네. 그 새끼 다 거짓말해. 다 지네가 주장하는 거고. 대한민국 20대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의 부인, 어쩌면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김건희의 입에서 쏟아진 쌍욕이었습니다. 이토록 저렴한 대선 후보 부인이 있었나요? 상대방에 대한 온갖 저주를 퍼붓는 김건희의 말에 귀를 싣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 짚어야 할 대목은 김건희의 쌍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건희는 정대택이 뭘 해서 돈을 벌고 다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건 개인 사찰을 해달라는 암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통상적인 취재나 정보 취득 수준을 넘어 사찰을 부탁한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20만 무당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보살 김건희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통화 녹취였는데요. 보살은 분명 아닌 듯합니다. 30일 서울의 소리, 고발뉴스, 빨간아재 등 인터넷 언론 매체의 유튜브 합동방송,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자백과 거짓, 그 두 번째 공개 방송이 전격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그간 공개되지 않은 김건희 녹취록이 추가 공개됐는데요. 김건희가 검찰을 어떻게 사유화했고 또 이 사유화된 검찰 권력으로 불법 사찰까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보다 부인 김건희가 더 나댔다는 거죠. 확인된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김건희는 윤석열과 자기 자신, 그리고 모친인 최은순과 관련된 모든 검찰 수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이는 별도의 보고를 추가로 받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이미 윤석열이 검찰청장직을 사퇴하고 국힘당의 입당에 경선을 치르고 있던 상황에 검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건 검찰 내부에 누군가가 지속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검찰만 꽉 틀어잡고 있어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건데요. 수사를 지연시키고 기소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윤석열의 대통령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말이죠.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5개의 문제점이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아무에게나 쌍욕을 일삼고 또 못 마시는 술을 마신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첩질, 국회 증인도 취소시키는 권력과 판사를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꼭 보시고 주변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선까지 39일 남았습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누가 더 유능하냐, 누가 더 경험과 실력이 뛰어나냐, 약속을 잘 지켰느냐, 저는 이런 걸 검증해야 된다고 보죠. 성주의 사드 기지를 보십시오. 국민들이 일부가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육상으로는 지금 물자 이동 공급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거를 방치한다는 것이 벌써 대선 토론 협상만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남북 협상보다 더 어려운 형국인데요. 대체 뭐가 이리도 힘든 걸까요? 토론을 하는 게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이젠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이 침대 정치의 개탄만 나옵니다. 목적은 시간을 질질 끌어 안 하겠다는 거죠. 해봐야 자기만 손해일 테니 말이죠. 여야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을 제기했지만 또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제 없는 자유 토론을 수용했지만 국힘당이 민주당 측에서 제안한 자료 없는 토론을 거부하면서 자료 소지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본이 없으면 입번긋도 못하는 윤 후보 때문입니다. 지식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에 쥐어진 대본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된 거죠. 과연 대본을 준들 토론이 제대로 진행될까요? 질문 한 번에 아, 애를 연속하며 30초 이상 뜸을 들이며 이재명 후보의 전의를 상실케 할 텐데요. 또 질문을 따라서 되묻는 전략을 구사하며 실제적으로 토론의 시간은 의미가 없는 말장난이 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종전선언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그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유엔사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또는 일본에 전개되어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기 좋습니다.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의 김영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요? 김정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어디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네네. 북한에 네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걸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전 선언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북한의 김여정이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말라고 말했다. 누가요?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제가 잘 몰라서요. 전 작년 10월에 있었던 국힘당 경선 토론회에서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 토론협상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오전에 이어 국회의원회 간 국힘당 성일종 의원실에서 양당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오전 실무 협상에서 민주당은 국정 전반에 대해 기본적 주제를 정하고 부분별 토론을 하자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했고 국힘당은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후보의 자료 소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금지하자는 반면 국힘당은 정책 요약 자료 등 기본 자료를 소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오후 협상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SNS에 원하는 대로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며 토론 성사를 위해 주제 구획 요구는 철회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을 받아준 건데요. 매사가 이런 식인 거죠. 하지만 국힘당이 자료 없는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하나를 양보했으면 윤 후보도 하나를 양보해야 맞는 겁니다. 그게 협상이고 그게 타협 아닌가요? 대단합니다. 민주당 토론협상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일시와 방식 다 양보했고 마지막까지 자료 없이 정정당당하게 준비해와서 토론하자는 것 단 하나라며 그것조차 받지 못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박 의원은 국힘당이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수용만 하면 내일 양자 토론을 한다. 이것만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수 민주당 공보단 부단장은 국힘당이 처음엔 무자료, 다음에는 후보의 생각을 적은 메모라면서 자료는 중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대장동 자료를 왜 못 갖고 오냐면서 또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 선관위가 정한 3번의 다자간 공식 대선 토론회만 하겠다는 것이 목표인 거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무리들이 정권을 잡겠다니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8월 30일 월요일날 5시 이후에 괜찮다니까 나도 6시가 딱 좋겠다. 그래요. 아니 네. 우리 여기서 뭐 맥주하고 치킨 시켜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부산만 안 내려갔으면 술 좀 더 먹고 분위기 좋아가지고 좋았는데 아우 더 먹다가는 그냥
피곤해서 뻗을 것 같아서. 예. 여기서 뻗어 자면 되지 뭐. 여기 침대 있잖아. 그래. 자면 돼. 그냥 예. 우리는 약간 다 시골 같은 분위기라 그런 거 없으니까 예. 아무튼 와서 우리 맥주하고 이렇게 먹고 그냥 재밌는 돌아가는 얘기 하자고. 옛날에 국정원 사건 때 우리 남편 죽이려고 얼마나 그래서 죽었어?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놀러 와서 얘기를 듣고 예. 우리끼리 고기나 먹고 맥주나 마시자고. 네, 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측근이 총장님이 뭐 조은진을 만나든가 해가지고 걔도 그 조은진이 정치인이잖아. 걔도 이제 정치 계속 할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한 자리 주겠다든지 뭐 제의를 하든가 뭐 그런 그 정치적으로 푸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가 와서 그런 거 같이 얘기하자. 우리 그냥 뭐 이런 치킨 시켜 먹고 맥주 시켜 먹으면서 네. 우리끼리 할 때가 이번 하는 연휴 때 와요. 내가 연휴 애들 때요? 과일이라도 좀 사다 보내려다가 네. 또 뭐 보내면 또 어쩌저쩌고 할까봐 잠깐 들으려고 한 거야. 그래 아니, 보내는 연휴- 건 보내는 거 하지 말고. 네, 보내는 건 하지 마세요. 예, 그래 그냥 그래. 잠깐 들리면 난 응. 네, 하여튼 연휴 때 우리 번개에서 잠깐 보자고. 동생. 그래요. 알겠어요, 누님. 네. 네, 꼭 아니 사무실에 있는데 계속 네. 자고 이러니까 명수 씨 와서 다음에 나랑 밥이나 맛있는 거나 먹자 우리끼리. 그러니까요. 맥주 한잔 하고. 내가 네. 전화할게. 다음 주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누나 알겠어요. 또 네. 그거 바로바로 연락해줘.